아까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일부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렇겠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논리는요. 야, 오죽했으면 사람을 죽였겠어. 오죽했으면 살인했겠어라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요. 비상대권이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 군을 동원한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야, 내가 오죽하면 그거 했겠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선을 넘는 거거든요. 자, 어제 공개됐던 이 김용현에 대한 이 공소장을 보면요. 이게요, 일부에서는 야, 그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검찰이 지어내서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검찰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수사를 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그다음에 증거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지금 감독님 한번 그 올려주실까요? 검찰이 당시에 냈던 그 카카오톡, 당시에 국회에 들어갔던 이 군인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요, 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 저기 저 전체 10명 체포하는 거 지금 중단하고 빨리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그만 잡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스스로가 서로 이 하는 내용들이 쭉 카카오톡 내용들이 증거로 제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그 계엄군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 머리 눈 가리는 거, 포승줄,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갑 같은 게 있습니다. 저거 보면 있고, 그 다음에 야구방망이도 있어요. 망치도 있고. 자, 그런데 저런 걸 왜 가져갔겠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야, 국회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라고 6차례에 걸쳐서 독려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고 나오라고 해. 아직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러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이 이야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입니다. 자, 이진우 이 수방사령관 또 전화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 190명 들어왔다는 거 확인도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말이야.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지시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국회로 이동 중 헬기 어디쯤 가고 있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 라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지시했다는 내용을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에 나와서도 증언을 했고 검찰 수사에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곽종근에게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직접 비화포도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한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라고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이거 다 허위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 우리는 체포의 채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 자,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라면 여기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모여서 야, 우리 대통령 이렇게 했다라고 증언하자 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국 그 부부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길거리 나가서 서초동에 가서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 사랑해요. 라면서 얼마나 시위를 해댔습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좀 말 같지 않은 짓을 하고 앉아있다. 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 저렇게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고 증거 자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 제정신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눈을 가리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을 예를 들면 그 그 꿩이 그런다잖아요. 네.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막 도망가다가 안 되면은 풀숲에다가 머리를 팍 쳐박고 있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눈을 가리면 현실이 사라집니까?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옆에 있으면서 들었던 얼마나 웃긴 얘기들이 많으냐면요. 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만나서
아,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비상계엄 왜 한 겁니까? 그랬더니 아 야당 때문에 말이야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이놈들이 하면서 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네.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그거 다 알겠는데 그러면 저는 왜 체포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저는 야당입니까? 네. 그랬더니 우물우물우물 하더니 아니 뭐 그런 게 뭐 말이 안 되지 뭐 그게 사실이 아니고 뭐 이러면서 만약에 하려면 뭐 내가 방첩사를 동원했겠지 포고령 위반이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방첩사 여인영이를 그 동원했다는 게 다 사실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속됐어요 지금. 근데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냥 바로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체포 명령 내리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방첩사를 했으면 동원을 했겠지. 실제로 방첩사 동원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날 저 사태가 벌어질 때 저는 국회에 있었어요. 그때 한동훈 대표랑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18명 의원과 같이 있었는데 그때 안으로 계속 밖에 있는 보좌관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전화를 계속 해주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체포조가 결성돼서 지금 얘네들이 야 너희는 한동훈이 잡아와. 너희는 이재명이 잡아와. 너희는 우원식 잡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국회 사무처 직원들하고 보좌관들이 듣고서 안으로 계속 그 본회의장 앞으로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제 카톡도 제가 네, 그 공개된 카톡 그거예요. 카톡이 있고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라고 국회 안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체포조가 모여 있었대요. 그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다 저렇게 저런 증거들이 있는데 네.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지난번에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 사랑해요라고 외쳤던 그분들과 좀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가 다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더구나 그때 조국이나 정경심은 안 보이는 데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 공개는 안 됐지만 이거는 5천만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 국민들 앞에서? 제가 보기엔 그것만으로도 대통령 자격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닉슨이 물러나게 된 이유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죄도 죄지만 워터게이트 사건도 사건이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이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아니 국가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그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걸 받아들여요? 이재명 대표하고 글쎄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나는 김문기 몰라. 나는 그런 애들 하나도 몰라. 다 지들이 알아서 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왜 기준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까? 자, 바로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계엄을 했던 기록이나 이 증언에 보면 윤 대통령이 그럼 계엄 이후에 뭘 하려고 했던가에 대한 것도 좀 나왔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국회를 계엄령을 내려서 성공했으면 국회가 이제 다 국회의원들 궁금하고 뭐 감금해 가서 뭐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엄령 이후에 뭘 만들어 했나? 바로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12.12 비상계엄 이후에 뭘 만들었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보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 국보위에서 입법 기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행을 했어요. 네, 입법, 국보에. 사법, 행정을 네, 다 거기서 다 국보에서 했죠.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국보위원장을 누가 했습니까? 전두환이 했어요. 자, 그거 하면서 국보위에 당시에 그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보위를 사실상 국보위 같은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아, 저는 이 발상을 한다는 게 예전에 아마 전두환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왜냐? 당시에 계엄을 할 때 김용현이가 할 때 다 12.12 거 이걸 다 끄잡아내서 다 그걸 참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비상입법기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지금 21세기 2024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1987년도 육공화국이 형성된 이래로 출범한 이래로 대한민국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그리고 K 컬처라는 것들, K 푸드, K 뭐 시네마 뭐 여러 K 드라마 다 본받잖아요. K-푸드. 우리나라 민주주의하고 이 문화를.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K자가 들어간 것들이 전 세계가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2024년에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사람들이 겁이 나서 왜 외국의 바이어들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외국에 우리나라 관광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럼 우리도 만약에 일본에서 비상계엄 열리고 비상계엄이 내려지고 정정이 저렇게 불안하면 혹은 뭐 다른 나라 동남아에 있는 뭐 싱가포르나 베트남이나 뭐 그런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그 나라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가의 국익을 국가 나라의 품격을 거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은 게 이게 누구냐고요. 왜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하시냐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이런 식으로 또 새빨개 거짓말을 일삼는 이거에 대해서 왜 분노를 안 하시죠? 이거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거의 국민으로서. 볼모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볼 거예요. 국민의힘을 거의 뭐 볼모로 잡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또 그렇게 쌍권 체제가 움직여가고 있고 자 지금 보십시오. 윤상현 의원이 몰라 참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광화문 집회 윤 대통령 제2의 계엄을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 집회에 나가서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김민전 뭐 이런 분들도 뭐 나간다는 소문도 있고 참 이게 과연 이분들이 민주주의자인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믿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거를 대응하는 게 군을 동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 어떤 표를 동원해서 결국은 이겨야 되는데 지난 총선 어땠습니까? 아까 그 이야기 하시니까 많은데 진짜 제가 이 총선 하면서 저도 정말 너무나 분통이 터졌던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선거였는데 계속 헛발질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 108석이 됐잖아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 이야기 했어요. 이 108석이 된 거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그나마 한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또 우리 그 고위층께서 무슨 소리냐 지금 대통령이 지금 26번 민생 토론회에서 그것 때문에 겨우 됐지 한동훈 때문에 뭐가 됐냐라고 하면서 이거 부정선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니 세상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선관위가 물론 부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실 관리와 부정선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다 선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눈빛과 이 유권자들의 손짓이 전부 다 싸늘해져 간다는 거 다 느끼셨잖아요. 그럼요. 그걸 무시하고 야 부정선거야라고 하는 마디로 모든 걸 다 엎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때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갔어요. 100석에서 뭐 110석, 100석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어떤 놈이 이런 보고하냐면서 노발대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건 그랬더니 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무도 실제 있는 상황을 보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보고하지 못해요.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 유튜브에 나오는 처음에 170석이랬다가 나중에 150석이랬다가 나중에는 135에서 145석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의 말만 믿고 철석같이 믿고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보고 당에서도 보고가 올라가고 내부에서도 보고가 올라갔을 때 어떤 놈이 이따위 보고 올리냐면서 노발대발 이른바 경로하셔서 그래서 진실을 보기를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선거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그건 부정선거야.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 때문에 망쳤는데 그 책임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온 국민들한테 제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상식에 맞는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시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은 좀 어느 정도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정말 지금 그 길거리에서 그 태극기 들고 그분들의 애국심 저는 존경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애국심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윤이라는 분들, 이 역사의 죄인이 될 분들이 그분들을 그렇게 그 애국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공격을 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요.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총선이 아주 직전인 3월 말과 4월 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의정담화하기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당시 삼청동 안가에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용현, 그다음에 여인영 뭐 등등이 모여서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선거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아니 본인이 좀 열심히 해서 선거를 유리하게 이길 생각 안 하고 그때부터 비상대권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5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안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월 초에 또 대통령과 이 김용현과 여인영이 모였어요.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정치권과 민노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군의 날, 그 참 국군의 날에 이 군인들 나와서 이 한 날 바로 그날 저녁에 관저에서 군인들 다 불러 밥물 먹으면서 비상대권을 해야 된다.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11월 9일 날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이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되면서 이 중간에 바로 야당은 벌써 정보를 다 얻었습니다. 야당은 정보, 이 김민석이가 이런 정보를 다 입수했는데 김용현은 뻔뻔스럽게 나와서 요즘 이거 이 비상계엄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이 비상계엄을 일으켜냈고 나중에는 이게 14명 체포가 안 되니까 자, 한동훈하고 이재명, 우원식만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날 한동훈 대표가 집에서 국회로 오는 와중에 어떤 인사가 빨리 피해라. 당신 가면 죽는다. 라는 제보까지 이제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행스럽게 실탄도 안 쓰고 공포탄도 안 쓰고 뭐 정말 다행인데 만약 자칫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뭐 제가 이건 얘기해도 되겠다. 그 유인태 민주당의 유인태 네네. 선배님 그분이 이제 유인태 의원이 그 전 의원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날 자기는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늦게까지 들어오셨대요. 네. 근데 계엄이 발동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근데 바로 한동훈 대표가 이거 그 국민과 함께 맞겠습니다라는 자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유인태 선배님이 그걸 보면서 이제 됐다. 계엄은 성공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잤다고 주무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저 한동훈 대표한테 그 얘기 전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본인이 저한테 전해주라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만큼 사실은 그날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잘못하면 그 유혈 사태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무런 그 한동훈 대표가 18명과 함께 국회에 뚫고 들어가서 그때 그 계엄 해제에 그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네. 그리고 앉아서 당사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면 그리고 야당만이 그 190명이 들어가서 100 몇십 명 70명이 네. 투표를 해서 통과시켰다면 그러면 저희는 정말로 국민의힘은 그냥 그 계엄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저런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거기서 통과가 됐는데도 해제가 통과됐는데도 만약에 대통령이 군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그 해제를 그 실행하지 않고 계엄을 그대로 강행해서 사람들을 체포해 나섰다면 아마도 그 다음날 아침에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것의 10배는 될, 뭐 몇 배가 될지도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가 났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한덕수 대행 측으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시에 이제 새벽 한 1시 넘어서 이제 계엄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법에 따르면 해제가 되면 즉시 반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근데 했잖아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한덕수 대행이 몇몇 장관들 데리고 또 대통령실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이거 안 하시면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또 화를 내면서 지금 이거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의 이 계엄 이 의결을 해제 의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빨리 법안을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설득을 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다가 결국 이제 4시쯤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대통령 오늘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2, 제3의 계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저는 그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유혈 사태가 나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고 정말 이런 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아무런 그 혐의 없이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대표가 뭐 보니까 무슨 사살조 얘기도 나오고 무슨 체포조 나오고 그래서 국회의장과 저 이재명 대표 정말 제가 싫어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모든 방송에 나와서 그 양반 비판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을 불법적으로 수갑을 채워서 구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수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못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앞에 있잖아요. 지금 예, 며칠 안 코앞에 있으면 남아 하잖아요. 있었어요. 코앞에.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런 식의 불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나라의 국격을 그 바닥으로 이렇게 시궁창으로 쳐박아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분노를 안 하세요? 이거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사이비 보수와 진짜 보수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이제 손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조갑재 선생이라든지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많이 해왔던 분들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저는 뭐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결국 이 사태를 빌미로 우리 군동원에서 다 쓸어버려. 이런 사이비 보수와 정말 그건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정말 존중하고 지키는 진짜 우리는 보수주의자다. 이런 분들과는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같은 부류가 아니다는 거 그걸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에서는 그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